저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줄여주세요. 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Bumpy right, looking out across the sky. As the wind blows in my face, there is one.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정 PD의 엮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엮은 분은요, 대전광역시 동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황인호 청장입니다. 황인호 청장과의 유쾌한 대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PD 엮인 사람 저와 함께 진행하는 분이시죠. 중도일보 최고의 주당 이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묘윤입니다. 네, 페이스북 생중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는 1월 23일에 오디오 방송과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황인호 청장께 평소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좀 따지고 싶은 게 있거나 이러시면은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엮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죠? 황인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황인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아주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제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이면 기자하고는 평소에 이렇게 안면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장 5개 구청장 간담회 때 이게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회의가 있어서 뵀습니다. 네. 이면 기자 주당인데 우리 청장님도 못지않은 애주가 아니신가요? 주당과 주선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황인호 청장님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황인호 청장께서는 대전의 현암초등학교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송중학교, 예전 이름은 대전 동중 네. 맞죠? 그리고 보문고등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문학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3대, 4대, 5대, 6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내리사선. 네. 6대 때는 의장을 또 역임하셨고, 예. 7대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셨어요. 전반기 부의장도 맡으셨고요. 네. 선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까지, 그러니까 이번 구청장 선거 제외하고 5승 무패. 6선째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동구청장까지 되셔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세요. 비결이 뭔가요? 선거의 왕, 대전 선거의 왕. 과거에 좀 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기는 싸움만 하겠다. 이기기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준비를 많이 했고. 고초를 겪으셨다. 예. 장가를 50 넘어서 했는데 누구보다 큰 고초였죠. 네. 그보다 큰 고초 있습니까? 아직 젊은 친구가 고초를 겪고 있네요. 지금 옆에 있는 이면 기자는. 그러세요? 아직입니다, 피디님. 네. 그리고 황인호 청장님께서는 재산이 2018년에 신고하신 게 3억 3,141만 1,000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년 대비 한 4,4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신 거예요. 네. 네. 재산 증식을 이뤄내셨습니다. 이게 1,000원짜리까지 기억을 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안 나시죠? 신고할 때만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네, 공직자들 재산은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 명의의 이제 아파트 전세가 하나 있으세요, 그렇죠? 예. 한밭 자이 아파트 삼성동에 있는 예. 거기 18평 정도 맞나요? 너무 이게 축소시켰네요. 26평이에요. 60제곱미터니까 18평이 아니군요.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작은 평수에 사세요. 아마 이게 제곱미터를 이게 18평으로 이게 26평입니다. 26평형. 전세 사는데 평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제 동구 중동 옛날 지하상가에 상가가 하나 있으시고요. 예. 저희 8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거기는 장사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무슨 사실
아내가 이게 그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없어요. 걱정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사모님 명의 앞으로 이제 SM5 한 대 있으시다고 신고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청장님 명의로는 차가 없나요? 자전거가 이게 그 여러 대 있었는데 남바가 없어가지고 자주 이거 그 훔쳐가더라고요. 시의원 때도 한 2대 없어졌어요. 자전거가? 예. 시의회에 이게 그 다뤄왔는데 시의회 그 공영 자전거 주차장에다 이게 그 맸는데도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누구한테 원한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 참 밝히기 어려운 얘기인데 예, 참 이게 그 관공서 이게 그 주차장에 CCTV가 이게 그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찾으려고 했더니 CCTV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차마 이게 밝히기가 어렵더라고요. 못 잡았다 범인은? 필요한 분이 가져갔다 생각하죠 여기. 알겠습니다. 예. 네. 그 혹시 예전에 자전거 시의회 주차장에서 자전거 놓는 곳에서 훔쳐가신 분 있으시면은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다가도 하나 이게 놨었는데 그것도 가져갔으니까 필요하신 분이 앞으로 타슈 타세요. 예. 그 예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동구청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취할 조치를 얘기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출마 선언하셨을 때여가지고 만약에 청장에 당선이 되셨다면은 내일 당선이 됐다 그럼 바로 취할 조치 취임과 동시에 그 3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셔라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거를 이제 과연 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오늘 검증을 할 거예요. 그게 과연 선거 때 그냥 내뱉은 그런 말이었는지 아니면은 실제 그런 철학이 있으신지를 여쭤볼 거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네. 취임식 안 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습니다. 다행이죠 지금. 다행이죠. 정말 이게 그런 허례허식은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 주위에서 이게 그 하라고 무던 이게 그 요구했는데 마침 그 고민 중인데 그때 작년 이게 7월에 뿌라비룸이라고 하는 이게 그 고마운 태풍이 와가지고 취임식을 네. 날려보냈잖아요. 이재민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우리 동구 쪽에는 그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그런 취임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실제로 안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다른 구청장 분들도 태풍 때문에 다 취임식을 못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 5개 구청장이 다 같이 안 했죠. 네. 그쵸.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태풍 안 하셔도 안 하실 생각이었죠? 태풍 안 하려고 했었죠, 사실. 태풍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취임하시자마자 뭘 하시겠다고 했냐면요. 그 대전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민자 유치를 할 그 대기업을 찾아다니겠다. 원래 이제 롯데가 할 계획이었는데 그 정치적인 이유로 발을 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발벗고 찾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 이게 12월 18일 날 3번째 이제 그 민자 유치 공모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1차, 2차는 다 실패했는데 구랍 18일 날 이게 그 시작한 것은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을 걸로 봐요. 희망적인데 다만 이제 그 제가 취임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게 그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허태인 시장님하고도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기왕에 이번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3자가 공동으로 같이 이게 하자. 그래서 대전시와 동구하고 그리고 코레일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이게 그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이게 그 장점을 다 살려서 그래서 TF팀을 이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웬일이니까 안 하고 있어요, 다들. 그 이제 그 코레일 사장을 이게 그 만나가지고도 또 요청을 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코레일은 이제 그 땅주인이기 때문에 그네들만의 어떤 이게 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코레일 자체에서 이게 그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적인 이게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우리 동구하고 시 도움을 이게 받는 걸로 이게 그 추진하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 지금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이게 그 생각할 때는 이제 가시적으로 언론에 이게 그 나오면은 바로 제가 이게 그 비즈니스를 이게 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은 기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 중. 예. 예, 뭐 단박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네, 현재 그렇죠. 진행 중인 거고. 아이고 갑자기 소니가 등장을 했어요. 저 카메라 제가 좀 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걸 하시겠다고 했냐면요,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전의 20군데 중에서 17군데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3군데가 남았다. 뭐 성남동, 천동, 소재동. 근데 이게 LH가 돈이 많이 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타결하겠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하셨거든요. 취임을 네. 하시겠다고.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도 이제 그 천동 3구역이 그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년에 이제 그 지작물 조사가 이게 그 끝나고 보상이 이제 그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컨소시엄 업체 4개 업체가 같이 해가지고 천동 3구역은 이제 그 시행이 그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지금 대동 2구역도 그 진행이 그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남은 데가 이제 그 소재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성 2구역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어제 마침 그 LH 그 본부장을 만나서 이 문제가 이게 그 잘 돼가는 걸로 지금 이제 그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ING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임기 내에는 이 ING들이 다 완료될 것 같으세요? 충분하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그 진행이 됐냐면은 아까 이게 천동 3구역도 이게 그 확정이 이제 그 됐고 진행이 되는 것처럼 지금 소재구역도 송자고택이라고 하는 문화재 지정돼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그동안에 난항을 겪어가지고 12년째 이게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거기도 이번에 실적으로 이제 그 뭐 이전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서 업체를 쓰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존치 않은 상태에서 커다란 역사공원 이를테면 이제 동춘당공원을 이게 그 선비마을에 만든 것처럼 여기는 송자공원을 한 10,000평 규모로 이게 그 만드는 걸로 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송자가 그 예전 그 연세대 총장 그 선생님 아니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들도 하겠지만은 이제 굴뚝 없는 산업 관광 벨트를 강조를 하셨었고요. 저희 방송에 예.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래서 한국 전쟁 그 민간인 희생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 산내 곤룡골 관련한 추모 교육 뭐 이런 사업들, 문화 인프라 사업, 영화 제작 이런 얘기들 좀 하셨었고요. 그리고 네. 이사동 장묘 문화 그 보존 사업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요거는 어떤가요? 역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국전쟁 당시에 그 산내 곤룡골 여기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이게 그 이미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졌고 네, 고마우시죠? 영국 아유 너무 저한테 감사드리죠. 그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물론 영국 또 필리핀 뭐 국제적으로도 이제 그 소문이 났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 시사를 했고 우리 이제 그 동구청에서도 했고 정말 이게 보신 분들이 너무나 이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혹시 이게 그 우리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우리 TV에는 안 나왔죠? 아, 네네. 아직은 네 지상파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지상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진짜 이런 세상에 이렇게 가혹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정말 뜻 있는 분들에 의해서만 이게 공유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제 그 금년으로 69년째 이게 그 되는데 그 당시에 과연 그 우리 대전 산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물론 이게 그 똑같은 상황에서 목동 교도소 형무소에서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거 이제 그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조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떻든 전쟁 전야로 해가지고 아까운 이게 그 왜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이게 그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해야 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서
전쟁의 그 참상을 고발하고 전쟁을 이게 억제할 수 있는 이게 그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게 그 행안부에서 이제 그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지정이 됐는데 이제 지금 작년 10월부터 이제 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까지 이제 그 1년여를 이게 거쳐서 설계 끝나고 이제 보상 하면서 바로 이제 그 공사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여기 산해군령골은 정말 이게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참상이 그 그대로 그 남아 있는 데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게 그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노근리나 거창, 산청, 함양 이런 식으로 이게 그저 위령 시설 정도로 이게 만들면은 1년에 한 번 추모제 지내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보다 조금 전에 만드는 이게 그 제주 사산 평화공원은 말 그대로 이게 그 추모공원 정도로 아니라 이제 평화 인권공원으로까지 나가서는 관광지가 이게 됐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시장철 누구든지 찾아오고 한국 전쟁에 대한 이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전쟁의 참상을 이게 그 교육하고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그 공원이 되기를 이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설계 중이다만 우리가 이게 그 설계 중에 중간 보고를 여러 차례 이게 그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그 좋은 생각들을 많이 그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최고의 이제 그 공원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조선조 이래로 이게 그 무려 520년 이제 지난 일이지만 산내 이게 그 이사동에 민속 문화마을 만드는 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 관혼상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관례 혼례 떠나서 이제 그 상례 제례 장례 문화와 제례 문화가 한국형 프로타입이 그대로 이게 그 남아 있는 데가 이제 그곳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게 그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 그 우리 이제 그 세대들은 과거에 과연 상여가 어떻게 생겼는가, 제례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걸 이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외국세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의 이게 그 과거 이게 그 장례 제례에 대해서 이게 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게 그 모델을 이게 그 만들려고 하고 세계문화선 등재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면 기자님 상해 혹시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마차처럼 아니에요? 실제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꽃상여나 그런 거요? 꽃상여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미디어 같은 거 통해서 본 적 영화나 이런 데에서. 네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면 기자께서 이제 20대 후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런데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접근이신 것 같아요. 가마처럼. 맞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 말씀하신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임기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드리고요.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제 얼굴이. 이거 정신이 없네, 오늘 처음 하니까. 이면 기자님이 그 황률 성장님께 그 질문을 좀 몇 가지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죠. 네. 어려운 질문들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구청장 되셨는데 어떠신지 좋으시겠죠? 구청장 되니까 네. 좋냐 뭐 이런 거야. 좋습니까? 네. 아니 가끔 이제 그 주민들 이게 그 만나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이게 합니다. 아유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계급장이 그 더 좋은 거 이게 그 찾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 어려서부터 이게 그 다산 정혜경 선생을 꽤 좋아했어요. 다산 정혜경 선생이 바로 이런 목민관 출신이거든요. 아버지도 목민관 출신이고 옛날 고로님. 어떻게 하면 이게 그 조선시대 험난한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민관이 돼가지고 이게 그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항상 생각했는데 그런 걸 이제 그 본인이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목민심서라든지 그런 이게 좋은 책들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되기 위해서 그냥 이게 그 쉽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이게 무려 20년 5선을 이게 그 올해도 겪고서 해 드셨어요. 해드신 게 아니라 그냥 해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 오랫동안 이게 그 와신 상담해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이게 그 말만 이게 해연수도 단 한 번 안 가고서 이게 그 해외 견뎠잖아요. 연수 요즘에 말 많죠. 네. 네.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아유 저는 이게 그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오. 20년간을 뭐 어떤 꼭 이유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기회가 안 돼서 못 하셨던 기회야 왜 안 되겠어요 이게. 근데 공금에 대한 외경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익자는. 그래서 비행기 우리 공포증 이런 거 아니시죠?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그 공금이라 하더라도 공익자들은 정말 이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국민들 이게 그 눈높이가 해외 연수에 대해서 이게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그것을 우박 쏟아지는데 우박 맞으러 이게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굳이 간다고 한다면은 철저할 정도로 이게 그 무장을 하고 가라. 무장? 네. 준비를 이게 예, 잘하는 얘기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도 만약에 이제 그 우수한 공무원들 이게 선발해서 이게 그 해운수 이게 보내듯이 공무원 배낭 연수 제도가 그렇죠. 있죠. 배낭이 우리도 이게 그 제가 이게 그 처음에 3선 4선 할 때 정도에는 후에 이게 그 의원들이 이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냐고. 그러면 해운수만 가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그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약효가 떨어져요. 이게 또 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굳이 가고 싶으면은 배낭 여행 연수를 가라. 그러면 자부담은 이게 50% 정도 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 하고 특혜성 그 연수를 이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그 공무원들 이게 배낭 여행 가듯이 의원들도 배낭 메고서 정말 이게 그 누구 뭔가 이게 그 좀 옆에서 이게 그 바디가드 이게 그 데리고 다니듯이 하지 말고 특권 의식을 이거 버리고서 이게 그 가란 얘기죠. 이게. 지금 질문이 구청장 되시니까 좋냐 이건데 해외 연수 가지 마. 배낭 여행 가라. 네, 이걸로 죄송합니다. 이게 이걸로 그 갔어요. 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하게 되네요. 이게. 아무튼 20년 동안 한 번도 해외 연수 안 다녀오신 예. 전국 유일한 청장님입니다. 네, 네. 전국 유일한 확인된 정보인 거죠. 네. 예, 황희정선 21세선입니다. 아, 네. 계속 하시죠, 이명 기자님. 네. 그 이제 구의원 노래 하셨고 시의원도 네. 하셨고 근데 이제 동구민 모두를 책임지셔야 하는 구청장이 되셨어요. 예. 임무가 이제 막중한데 어떤 점이 시의원 때랑 구의원 때랑 또 구청장일 때랑 다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게 군대 문화가 이게 그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급 사회 그 하고 유사하고 그 이제 그 옛날식으로 또 다시 이제 그 비추한다면은 완장차는 이게 그 문화처럼 돼버리잖아요. 더 큰 완장을 찾느냐, 못하는 완장을 찾느냐. 계급장 그 여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게 그 평가가 이게 그 다른 것처럼 이게 보이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구의원 하면서 일을 이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시 차원, 시도 차원까지 이제 그 넘나들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 이게 그 시의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다룰 때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이게 그 일정한 이게 그 영역에 그 일의 한계에 울타리가 미치게 된다. 그렇죠. 울타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일 욕심은 많은데 하고는 싶어도 이게 그 영역 밖으로 이게 그 좀 초월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또 이제 그 구청장하고 이제 그 그런 시구의원하고 차이는 의회는 이게 그 건의하고 제안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집행권이 없으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아무리 그 제가 전교에서 조례를 제일 많이 사실 만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해봐야 뭐 하느냐. 그 조례를 이게 그 실제 집행을 안 하면은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그 한계에 너무 봉착했는데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게 그 억눌렸던
이런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을 생긴 풀 수 겁니다. 있는. 정말 이게 그 한이 맺히셨군요. 예, 정말 이게 구청장하고 지금 미칠 뻔했어요. 이게 이제는 아유, 미치면 안 되죠. 옳다고 믿는 건 예. 뭐든지 이제 정말 시간을 정말 이게 그 우리가 이게 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저는 그보다 더한 명언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할 일을 이따로 미루지 말라. 지금 할 일을 이따로 미루지 말라. 그렇죠. 오늘 걸 내일로 미루는 것보다 지금 할 걸 이따로 미루지 말라. 바로 이게 그 즉시 이게 하랴. 아우, 그 동구 공직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드시죠? 지금 봐요, 웃잖아. 말씀 못 하시고 계셔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정말 아니 이간질 하지 마세요. 이간질 아닙니다. 네. 계속 하시죠, 이명희 기자님 질문 계속 드리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시의원, 구의원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다른 자치구 구청장님들보다 의회랑 관계가 되게 좋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의장님이랑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이제 오랫동안의 의원 생활을 해봐서 이제 그런 더 잘 지내려고 하시고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그 다선 의원님들은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같이 이제 그 했던 동료 선후배 이게 그 의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이제 그래요. 이게 정당 간에 흥묘백묘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쥐 거기 특별한 복선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이, 생각하는 그럼 쥐, 이게- 닭 뭐 이런 거 아니죠? 아이 그럼 여기 왜 웃으세요? 아니 우리가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지. 뭐 어떤 정당에 의해서 이게 그 갈려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쌈박질을 안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우리 동구를 위해서 동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은 정당을 망라해 가지고 같이 이게 그 올인을 하자.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흥묘백묘론을 이게 그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같이 경험했던 우리 이제 그 동구 의원님들도 내 뜻을 이제 그 너무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그 엄청나게 이제 그 구청장하고 의회가 이게 그 많이 좀 갈등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와요. 은근히 전임 구청장들 디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전임만이 아니라 전전임도 마찬가지고. 전전임도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동구만이 아니라요. 네. 웃지 마세요. 우리 동구만이 아니라 네. 전국이 그 더 심한 데는 법정이 그 소송 고발까지 많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동구 의장 할 때도 제발 이게 그 정당 공천을 하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전국의 시군구 의장들을 다 청와대로 이게 초청했을 때 그 점심 한 끼 이게 그 대접하면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그 의견을 듣는 척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게 그 성남시에서 온 이제 성남시 의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공천을 이게 그 이제 시군구 의원들한테 지방 의원들한테 공천을 해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시키느냐. 사실 이게 그 정당이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그 당리당락에 의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국적인 그 현상이에요. 이게 싸우면은 이게 그 누가 좋아해요. 이게 결국은 이게 그 지방자치 이게 하지 말자, 지방이 없애자. 그렇죠. 싸우는 것이 결국은 이제 회의론까지 간다. 예, 그럴 수가 있죠. 이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취임하신 지 6개월 하고 조금 더 지나셨는데 해보니까 어떠신지 바뀌어서 보는 거랑 또 안에서 보는 거랑 얼마나 뭐 밖에서지만 또 바뀌지만 너무 밖은 아니었고 이제 또 애매한 이제 바라보셨는데 네. 막상 진짜 안에서 보시니까 어떤지. 그 정말 이게 그동안에 이제 20년 동안에 이게 그 준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그 생각을 다 추스려서 이제 그 빨리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정말 이게 그 빨리
우리 그 돈 버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 산업을 빨리 유치해야겠는데 관광 산업에 이게 그 제일 이게 그 1번지가 어디인가 대청호반, 식장산, 만인산 이런 것을 하나씩 이게 그리게 되고 또한 이게 그 우리 자연 생태 자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자원들 하나하나 이게 그 아까 골룡골하고 이게 그 선내 이사동 민속문화마을 이게 그 말씀하셨듯이 그런 역사 문화 자원 또 이게 그 윌리엄 틴 장군을 구하기 위한 이게 그 고 김정기 관사의 일화 역세권의 그런 우리 이제 그 고적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추스리고 국립 철도박물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건 전국에서 유일한 이게 그 호국 철도의 그 본산이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좀 명분을 만들고 논리를 이게 그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를 일종의 스토리라인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렇죠.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그 그냥 또 준비 없이 이게 했던 거에 비해서 그동안에 이게 그 우리 동굴을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부자 이게 그 동굴을 만들려는가 그동안 이게 한 10년간 사실 이게 그 이런 호화청사에 짓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허들하다 보니까 네. 빚 갚고 빚 지고 이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재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절대 이제 겪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장에 금년부터 그동안에 이게 그 공무원들 1년에 그 1인당 한 200~300만 원씩 그 수당을 못 줬잖아요. 동구가 제일 재정이 열악해서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일하는 시간만큼 다 수당을 받아가지 못했어요. 우리 그 이 정 PD 엮인 사람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초대 손님이 이장우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동구청 청사 관련해 갖고는 제가 이제 그런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잘한 일이라고 지금 지었으면은 1,000억도 넘게 들었다 이런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지려고 했어요? 이간질? 이간질 하지 마세요. 이간질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여기는 사실은 세 가지 악재가 낀대요 이게. 중앙시장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중앙시장에 폭격 맞았고 하루에 유동인구 1,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이 지역이 바로 이게 시립병원 부지였어요. 지금 대전 시립병원. 예, 대전 이게 그 의료원을 이게 그 짓기 위해서 지금 무진 이게 그 예타 이게 그 문제 들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10여 년간을 이게 그 지금 그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큰 이게 호화청사를 이게 그 지은 바람에 재정이 이게 그때 상당히 어렵게 됐고 많은 부채를 얻어가지고 아직도 100억 남았어요. 하지만 저는요. 그런 이게 그 세 가지 악재는 이게 그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앞으로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를 안 주고서 부려먹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이게 그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그렇죠.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1인당 200~300만 원이지만 이게 그 전체로 받아는 한 19억 정도 되는데 전체 이게 그 예산을 다 편성을 해라. 아주 금년부터 이게 그 공무원들 전체 다 수당. 시청이나 이게 다른 구청 그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이게 맞춰서 적어도 이게 공무원들이 사기가 그 충만돼야 친절 행정 서비스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하시군요. 웃으시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이게 똑같이 이게 그 성실 납세를 했는데 왜 납세를 했는데 이게 그 뭐 어떤 민원 제기하면은 재정이 어려워서 세금 냈는데 뭐가 재정이 어려워 이게. 결국은 이제 그것도 빚 갚는 데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게 주민들 지방자치를 하는데 주민들의 이게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은 지방자치를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이게 그 반드시 해결해 줘가면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예전에 그 성남시청이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갔을 때 뭐 호화청사 논란 많았을 때는 모라토리움이 나왔었고 거기는 이제 매각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추진했었고 동구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 성남시청도 이게 가봤습니다만 정말 그 똑같은 이게 그 꼴불견이죠.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물론 이게 그 성남시청은 에스컬레이터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그 참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행정관청, 행정관서는 이렇게 이게 그 비즈니스급 이게 그 그런 이 건물로 이게 그 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성남시청이나 이게 그 동구청이나 용인시청이나 마찬가지로 그때 3대 그 화청사로 이게 꼽혔는데 다 이게 그 통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이게 이 난이 심하죠. 이게. 지난번 방송 예, 때 한 말씀해 보세요. 네. 피디님 말씀 왜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장 의원께서는 여기가 에너지 뭐 효율 1등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 지적을 하니까. 네. 네.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이장 의원께서 그러셨다고요? 뭐 약간 뭐 의견 차이는 있으니까 네. 뭐 그것은 이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명 기자님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돈 버는 동구 이제 관광 동구 만드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동구청장 되고 나니까 이제 막상 해보시니까 진짜 동구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보이시는지. 네. 그렇죠. 또 이제 그쪽을 비롯해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앞으로 구정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의 그 지향점 오리엔테이션이 안 잡혔지 않았나 싶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이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을 이게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게 건물만 졌다 부시고 이것이 과연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동구가 이게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이게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잘 이게 이끌어서 이게 세계적인 축제를 이게 만든다. 또는 우리가 이제 축제만이 아니라 또 이게 전통적인 거 이런 이게 관광형 어떤 이게 도시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사실 굴뚝 없는 이게 산업 이게 이제 미래의 먹거리 이게 바로 이게 관광 산업인데 대부분 그런 쪽에 집중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이게 토목건설 위주로 이게 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빽빽하게 이게 아파트 많이 짓고 그런 건물 짓는 걸로 이게 지적을 삼았는데 역시 이제 그런 도시를 이게 보면은 미래가 안 보여요. 이게 회색 도시밖에. 근데 이게 우리 동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다행이에요. 이게 그린벨트가 많이 있고 또 대청호반을 이게 무대로 한 이게 많은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동구의 발전을 이게 좀 더디겠다고 하는 이게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회색 도시를 이게 만들지 못하게 한 하나 이게 좋은 장점도 있었지 않나 오히려 싶어요.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광 휴양벨트를 이게 만드는 이게 도시로서 아주 이게 제일 좋죠. 이게.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동구의 어떤 도시 테마, 철학 이런 것들은 뭐 개발 이런 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스토리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뭐 굴뚝 없는 그런 산업을 좀 많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그 이제 우리가 제주도를 이게 보면은 제주도가 이게 박물관 천국이지 않습니까? 네. 박물관이 가보셨어요? 박물관 어디 가보셨어요? 제주도 박물관. 제주도 이게 거진 다 가봤어요. 성인 박물관 가보셨어요? 그 얘기 하실 줄 알아요. 네. 아니 뭐 이게 안 갔다고는 할 수 없고 다 가봤죠. 아니, 네 가보셨죠? 아니, 예. 아니 가셨을 때 왜 얼굴 빨개지세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괜찮으시죠? 그만큼 제주도가 이 박물관이 많다 보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이게 한 6-7개를 이게 관람을 하고 또 그 다음날 6-7개 며칠을 있어도 이게 색다른 박물관들을 계속 봐도 이제 질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게 대전은 과연 뭘 볼 게 있는가? 내국인 방문객이 1년에 이게 470만 명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돈을 쓰고 하잖아요. 이게 볼 것이 없죠. 또 마땅한 먹거리, 쉴거리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금년이 마침 이게 대전 방문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홍인장 호텔, 리베라 호텔, 아드리아 호텔 이런 이게 대형 호텔들이 문을 닫는 것도 저는 이 비상한 이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대규모 호텔이 이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숙박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숙박이 안 되면은 식당가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줄줄이 이제 연쇄가 되는데 더 이게 중요한 것은 큰 호텔들이 깔고 있는 온천장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대전 하면은 이게 제일 관광지는 유성인데 유성 온천 지역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게 거기에 이게 우리가 이게 해외 여행을 가면은 일본 같은 데는 유명한 이게 온천 지역은 그렇게 엄청난 이게 빌딩 짓고 이게 하는 그런 온천 지역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전통적인
그런 이게 고색창이란 그런 그 어떤 옛 전통과 이게 그 숲속에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입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 빌딩 짓는 위주로 이게 그 간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쪽 동고는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생태 그 자원하고 또 역사 문화 자원이 아주 이게 그 가장 많은 이게 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관광 자원으로 이게 그 되게 참 좋고 다만 이제 제주도하고 비교한다면 이게 그 뚜껑 없는 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네. 박정현 대덕구청장님하고 친하세요? 같이 시의원도 하셨고 또 바로 옆 동네 구청장이시고. 친하세요? 왜 대답을 선뜻 못하세요? 아니 대학 선후배고 네. 뭐 같이 옆 동네 구청장이고 네. 그 친할 수밖에 없죠. 친하시죠? 네. 네. 근데 그 이제 되게 핫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에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이제 그 KBS 라디오 대전함에서 뉴스를 하거든요 요새. 예.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제 염홍철 전 시장께서 그 이 야구장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진행하시는 김현선 아나운서가 야구장이 어디가 지어지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염홍철 예. 전 시장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분께서? 그건 뭐 주량 차이나 이게 또 주종 차이가 있던 것처럼 네. 그것도 이게 그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네, 대답은 그냥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냥 적당한 데 가면 좋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선상 야구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야구장 일단은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야구장이 대전에 반드시 져야 하나요? 일단 그거부터. 저는 지금 이게 그 사실 야구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그 허태인 시장님한테도 우리 공론 분열 우리 그 대전 시민들의 어떤 이게 그 구간의 과잉 경쟁이나 또는 이게 그 시민들의 이게 그 어떤 분열 같은 거 이런 걸 초래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아마 한 두 차례 이게 그 이제 뭐 그 옆에 이제 그 장용태 총장님도 계시고 그 유성구 총장님도 계셨는데 같이 이제 그 우리가 저녁 식사 끝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껏 이게 그 고공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사일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이게 그 억제하는 그분의 이게 그 탁월한 외교 능력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한반도에 드디어 이제 그 평화가 정착이 됐구나. 그러니까 전쟁 공포가 이게 그 엄습해 왔을 때 그것을 억제한 그분의 이게 그 노력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그 먹혀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그 80% 이상의 그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전쟁에 대한 이게 공포가 없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릴 이제 그 경제 활성화하고 이게 그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여기 대한 해답이 지금 안 나오니까 이게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대전도 똑같은 이게 그 입장에서 이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야구장 자체가 과연 먹고 살 일인가? 이 야구장 만드는데 1,360억 내지 많게는 이게 그 3천억, 4천억을 이게 그 거기다 쏟아붓는다고 한다면은 그래 야구장이 뭐길래 그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과거 어느 분이 이게 그 3천만 그루 이게 나무 심다고 할 때 왜 거기에 그렇게 혈안이 됐는가 하듯이 어느 분 또 의문의 일패야. 아니 저 누구를 만나가지고 오늘 이게 그 오늘 여러분 보내시네요. 오랫동안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서민들 우리 그 시민들에게 그 유권자들에게 그 좀 심리를 좀 많이 읽어요. 이게 점쟁이는 아니지만 정말 이게 그 시민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뭔가 그 원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인데 야구장 짓는 거에 너무 골몰을 해다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지역 간에 이게 그 좀 어떤 분열 같은 거 이게 그 초래하고 또 한편에서는 허튼데 이게 그 너무 많은 이게 그 돈을 많이 쓴다. 만약에요 이걸 짐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의 그 파급 효과가 크다 하면은 이게 그 용인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게 그 경제 파급 효과가 없이 거기에만 이게 그 올인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이야 이제 그 가시거리로 우리가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실제 어느 지역이 그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할 때 아마도 이게 그 제 생각에는 저항이 따르지 않겠나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은 우선은 야구장이 꼭 대전에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분명히 있고 이런 갈등이 네. 생긴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가 좀 따져보자는 거고 경제 파급 효과를 그렇죠. 경제 유발 효과를 같이 거두면서 이게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가능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다라고 하면은 저 대전역 그 선상 거기 동구에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거기는 경제 유발 효과가 크니까요. 당장에 그 중앙시장 역전시장을 살리고 당위성을 좀 얘기해 보시죠. 네. 이거 끊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8일 날 그 공모 3차 공모에 들어갔던 1조 5천억 규모의 민자 이게 그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게 바로 이게 그 선상 야구장 옆에 이게 그 들어선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세팅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단지가 되겠네. 그렇죠. 그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훨씬 투자하기가 이게 그 좋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처럼 전통시장 살리자 하면서 살리지 못했던 거. 이 바로 이게 그 여기서 쏟아져 나온 많은 인파가 결국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전통시장에 가서 치맥 파티를 하고 아마도 지금 중앙시장에 3,200여 개의 그 점포가 3분의 1 정도는 이게 그 먹거리로 이게 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 이게 그 엄청난 이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황인호 청장님이 그 중앙시장에 굉장히 마당발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저랑 같이 치킨 거기서 통닭 드셨잖아요. 저 그 이후로 거기 가끔 가요. 네, 맛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맛있어요. 인삼도 튀겨져요. 이번 연말연시에도 그 너무 정말 이게 그 작년 이게 여름에 폭염 때문에 그 장사를 이게 그 그르쳤기 때문에 한 3, 4개월을 이게 그 장사를 못했잖아요. 이거 전체 점포가 고객들을 전부 이게 백화점이나 대규모 점포, 대형 할인마트로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게 그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연말연시 그때는 좀 이게 그 손님들을 많이 끌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 대학 5개 이제 우리 그 동구 관내에 5개 대학이 있는데 5개 대학의 총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중앙시장에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대학의 이게 그 홍보를 위해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씩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3개 대학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나머지 2개는 왜 안 했대요? 그런 이제 그 예, 금년도 말에 이제 그 설치할 걸로 예. 그렇게 믿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이제 하고 4개가 이제 그 됐고 그래서 금년 말에는 더 이제 그 박차를 가서 아예 트리 축제를 해야겠다. 네. 이제 그 대학들만 아니라 각 이제 그 저 기관 단체 그 기업체들도 조그맣게 뭐 그렇게 크게 7m, 9m짜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이게 그 섬처럼 이게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 이제 그 기업에 이게 홍보도 하고 그래도 이게 전통시장하고 상생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 동구가 선상 야구장에 그 유치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제 트리 축제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올해는 이게 네. 그쪽이 그러니까 시장 일단 전통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같이 네.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 상권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근데 피디님 그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네. 이제 경제 활성화는 이게 그 참 중요하잖아요. 네. 역세권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동구로 이게 그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부사동은 이게 그 중국 거고 구암동은 이게 그 유성구 거고 신대동은 대덕구입니다. 대전역은 누구 거예요? 고래일 거. 대전시 거예요. 대전 시민 거예요. 예. 바로 이게 그 대전 역세권을 그래도 이게 구간의 어떤 경쟁 구도로 이게 보지 말라. 대전 시민의 것이자 동구 거. 중앙시장도 동구에 위치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그 대전시에 동구 이게 그 사는 이게 그 상인들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구암동도 유성에 있을 뿐이지 온천하로 대전 시민 아니 전 국민의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성에는 이게 그 저기 월드컵 경기장을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사동에 있는 한밭 운동장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도심에 큰 그 경기장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우리는 동구에 그런 게 만약에 그 부지가 있다고 해도 그 오라고 안 해요 이게. 왜 오라고 하는지.
그건 뭐 이게 그 주차 대란, 교통 대란, 그 소음 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1년에 몇 번 있으느냐. 야구장은 이게 그 1년에 365일 중에서 겨우 70여 차례밖에 안 써요. 홈 이게. 경기가 70경기 정도 열리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허들하게 놀리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우리가 원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이게 그 조그맣게 소소하게 골목골목마다 생활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선상 야구장, 축구장, 공연,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멀티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걸 같이 이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멀티파크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은 부사동, 구암동, 신대동은 지상이잖아요. 우리는 공중이에요. 지상전하고 공중전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전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시설이다. 그래서 대전 하면은 바로 이게 그 이런 선상 그 멀티파크,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대전을 알아줄 수 있는 일단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선상이 공중에 짓는 거니까 뭐 땅값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해요, 흔히들. 예. 근데 그게 안전상 문제가 없냐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을 것 그리고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되게 조성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두 분을 필요하다 하면 이게 그 지금 프랑스 파리의 그 몽파르나스 역으로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요. 거기는 지금 48년 해외 연수 48년 네. 됐어요. 프랑스 하실 줄 아세요? 선상 위에다가 네. 아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구경만. 여기. 네네네. 인터넷에 이미 다 이게 떠 있으니까 이미 반세기 전에 50년 전에 이 철로 위에다가 거대한 구조물,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뭐 백화점도 올려놓고 아파트도 이게 짓고 지금 그럴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세요. 우리나라도 이게 그 구로구 이게 그 오류역에 이미 오류역 철로 위에다가 1,500세대 행복주택을 쳐놨어요. 근데 아파트랑 기술력은 뭐 대단하죠. 이런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하고는 좀 더 사이즈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다음에 그 무게 견디는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예, 단순 비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당연하죠. 이게 그 50년 된 이게 그 기술력은 우리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 철도 그 기술력은 지금 유라시아로 뻗는 이게 철도 실크로드의 메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거기 사실 한 10m 정도 이게 그 높이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공중 지반, 인공 지반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멀티파크를 철로 위에 한 만드는 10m 상공의 인공 지반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그렇죠. 경기장을 건설한다. 예. 지금 저기 대전역이나 각 역들이 다 이게 철도 위에 이게 그친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홍면산과 중앙대파트 목적교 위에다가 그 하천 위에다 예 졌잖아요. 그랬었죠. 네네. 예예. 윤 기자님 가본 적 있어요? 홍명산과 중앙대파트 얘기만 들으셨죠? 저 어렸을 때 철거된 걸로 태어나기 전일걸요? 네. 세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아까 그런 식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기간은요, 청장님?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바로 이제 그 지금 인공 지반을 만드는 기간. 그 정도 이게 한 2년 정도면 이게 그 가능한 걸로 봐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10m 높이로 인공 지방 만들면 바로 이제 그 위에서만 이제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이게 그 충분하게 그것은 가능한 걸로 다 이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대덕구보다는 동구가 왜 대덕구하고 동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두 청장님께서 가장 친하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선후배고 이웃 동네고 굉장히 친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뜨거운 그 친함을 과시하고 계셔가지고 친할수록 이게 저 연봉 얘기를 서로 안 하잖아요. 하듯이 친할수록 이게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다만 이제 우리 여기는 접근성이 제일 좋잖아요, 또한. 아까 이제 그 3대 이제 그 안 좋은 교통난, 이게 그 주차 대란, 그 소음난 이런 것들은 다 이게 그 깔리고 있는데, 역세권은 이게 그런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게 없고, 거기다 이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뭐 KTX라든지 SR이라든지 또는 이게 뭐 BRT를 타고서 세종 그쵸. 오송에서 이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오고 버스들이 시내버스가 이게 무려 47개 노선이 거기를 지나치니까 그렇고 내가 잃어버리니 그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자전거. 걸어서도 오고 택시 타고도 오고 네. 예. 기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으니까 이 동구가 훨씬 그 대전역이 야구장이 있어 훨씬 더 유리할 이 것이다. 대전을 이게 대전답게 만드는 게 대전역이죠. 경부선이고 그리고 114년째 됐어요. 여기. 그냥 제가 20년 이게 그 동안 그 휘돌아서 이게 그 구청장이 됐듯이 114년을 걸려서 이게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손상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도 볼 수 있죠.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일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예, 뭐 아무튼 싸우지 마시고요, 친하게 지내시고요. 아 이게 그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운 게 없어요. 만약에 네. 그 우리 국론 이게 그 분열이 그 우려된다면은 경제 이게 그 파급 효과가 왔다면 지금 아주 중단하라고 내가 언제든지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진정성을 믿어 의심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저랑은 그 청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산내 곤룡골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여러 번 뵀었잖아요. 그 시의원 시절부터도 이제 관련해 갖고 산내 곤룡골을 소재로 한 보다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화를 상업 영화를 좀 제작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하고도 그런 얘기 몇 번 나누셨었고 그거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규모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절차로 가실 건지 한 번은 구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지금 이것도 하나의 그 관광 산업의 일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학 예술 이게 그 장르를 동원해 가지고 대전을 이게 그 좀 부양시키는 이게 그 작업인데 대전이 한국 전쟁과 관련한 이런 이게 그 역사 문화적인 이게 그 자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게 비록 그 정말 한국 전쟁의 참상적이지만 이것을 이게 그 이제는 문학 예술로 이게 그 좀 승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 과거에 뭐 역사 교과서 초중고등학교 때 이게 그 배웠던 것 그런 것은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그 현장감이 없고 감동감이 없는데 조정래 그 선생이 쓴 이게 그 태백산맥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이게 통드리째 감동을 이게 또 이게 그 받아들이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그 한국 전쟁사에 있어서 한국 전쟁만이 아니라 이게 국토에 이게 그 중간에 이게 그 대전이 있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제일 이게 그 깨지는 데가 대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이 대전에서 한국 전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또 한국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이게 그 전쟁이나 분란이 일어났을 때 대전의 위상이 뭔가 이런 걸 이게 그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마침 이제 그 이 곤룡골 여기에서 이게 그 1,800명 내지 이게 그 7,000명 이상의 그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 그 당시에 이게 그 저한테 이게 찾아온 분들 이 얘기를 이게 그 좀 많이 듣고 이게 했을 때 그 아련한 그 정말 얘기할 수 없었던 이 많은 게 그 부분들 이런 것들과 또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사를 했던 정준호 PD님이 만드는 이게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게 그 통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짜릿하긴 한데 이제 좀 더 이게 그 감동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게 그 논픽션만 가지고 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픽션으로 이게 그 가미해 가지고 좋은 영화를 이게 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말 한국 전쟁을 이게 그 떠올리면은 반드시 산내 곤룡골을 이게 그 한번 좀 찾아봐야겠다 하게 이게 그 만들어야겠고 사실 용산 그 전쟁 기념관에 갔을 때 전 세계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69년 전에 어떻게 이게 한국이 어디 지구상에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 유족들이 한국 전쟁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한국이란 나라가 요새 이제 한류 스타들에 의해서 각광을 받고 이제 지구상에 어디에 있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이제 한국 전쟁 한국을 이게 떠올리면 한국 전쟁을 떠올리게 되고 한국 전쟁하면 자기 자기 이제 그 선조 여기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순직한 이제 그분들을 떠올리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이게 그 적어도 인터넷 통해서
한국 전쟁에 관련돼 있는 이게 그 산내 골룡골 같은데 이런 데를 이게 방문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그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게 그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평화 인권 공원을 이게 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그 동구청 공무원들 제가 임기 이제 그 7월달 시작하자마자 마침 이제 그 터키에서 만든 이게 그 아일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터키 군이 이제 그 우리 한국 전쟁에 그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이 평화의 사도군으로 이게 왔다가 여기 이제 그 전쟁의 미아 아이를 이게 그 발견하고 이제 그 살리기 위해서 전장을 그 이동하면서도 이게 그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계약 기간 끝나서 이제 그 귀국을 이제 그 터키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게 그 광인의 영화 헤어질 때 꼭 찾으러 오겠다 했는데 이게 그 이제 60여 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는 그 젊은 이게 터키 병사가 꼬꼬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꼭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게 그 기자분이 그러면 이게 한국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마침 살았어요. 그 아일라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면서 극적인 상봉을 한 아주 정말 뜻깊은 휴먼 드라마인데 좋은 영화입니다. 예, 근데 터키에서는 아주 이게 그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인데 1년 뒤에 이게 그 한국에 알려져가지고 한국에서 이게 상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왜 실패했는가? 예,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죠. 그랬죠.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쭉 이제 그 탐문을 하다가 우리 이제 공무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단체로 관람을 하자. 우리도 이런 이제 그 골룡골과 관련되는 그 얘기 또는 이게 그 윌리엄 딘 장군과 고 김지연 기관사에 얽힌 영화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그것을 이게 그 왜 실패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단체 관람을 한번 신청을 했어요. 이미 이제 그 상영 종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끼만 한 250명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제 그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다만은 이제 그 실패한 이유는 실패 원인은 청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 다 감동했어요. 네. 근데 실패 원인은 터키는 이게 그 평화의 사도구로서 자기 그 평화 이제 그 터키 병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게 그 활동했던 거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에 관계되는 것들이 워낙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전쟁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미아로 이게 그 남아 있었던 그 아이 그 정도에 이게 그 불과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 윌리엄 딘 장군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그 나섰던 이게 그 저 고 김정 기관사, 황노무 기관사, 현재형 기관사 그 일화도 야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이게 그 유명한데 딘 장군은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강대국의 이게 그 장군이 평화의 사도구로 와가지고 포로가 됐다는 것도 세계 전쟁사에 아주 드문 일이고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게 그 애띤 20대 이게 청년 셋이 그 순직을 무릅쓰고 이게 그 뛰어들었다. 얼마나 이게 그 숭고한 일이냐. 그래서 이제 그 골룡골에 대한 이게 그 우리 민간인 희생의 그 사건도 영화로 만들고 싶고 고 김지연 기관사 이 문제도 영화로 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게 그 생각을 갖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경로들이 있겠지만 영화 제작에서 더 그러니까 재미를 가미하면은 감동과 그러면 더 많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골룡골을 영화로 제작하신다고 하면 어떤 장르? 아니에요. 그거는 청장님이 정하실 건 아닌 거죠. 그거는 보고 싶은 골룡골 소재로 한 영화가 예를 들어서 멜로 뭐 이런 거 장르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멜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거기 그 가족 간에 이제 그 생이별을 하고 부부 간에 생이별을 하고 형제 간에 생이별한 그런 이게 그 애틋한 사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번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하는 이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보신 이게 그 유족들이 그때 증언을 했듯이 우리 아버지가 왜 거기서 이게 돌아가시느냐
그건 정말 영문도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듣기는 빨갱이가 죽였다. 사실은 이게 그 정반대잖아요. 그렇게 이게 그 거짓으로 그동안에 이게 그 반세기 이상을 이게 그 살아왔던 이게 그 그런 가짜와 진실이 그냥 막 뒤무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게 그 다시 이제 그 좀 바로 세워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그 저한테 그 당시에 20여 년 전에 이게 그 찾아왔던 이게 그 유족들 얘기를 이게 들어보면은 참 이게 그 너무나 이게 그 좀 가슴 마음에 아프고 닿는 것들이 네. 많아요. 이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그 좀 더 시사 다큐멘터리는 이게 그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사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 감동의 휴먼 스토리가 살아있는 그렇죠. 녹아있는 예 알겠습니다. 감동을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실 계획이세요? 동구에서 그 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규모가 대충은 머릿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돈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위해서 동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계획. 뭐 투자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게 빚은 아직 100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이제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이게 공모해 가지고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그것을 영화 제작사에 이제 영화 제작사 공모를 해가지고 영화 제작사에서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방안하고 웹툰을 이게 그거 만드는 거. 웹툰은 요새 이제 그 웹툰이 많이 뜨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그 뜨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영화 제작사들이 그 웹툰을 가지고 영화로 이제 그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자문은 많이 그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예, 청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계시고 들어왔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용기 의원님도 들어왔다 가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 PD 엮인 사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황인호 청장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저랑 같이 또 방송해 보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뭐 뒤죽박죽 된 감은 있지만 좀 이게 그 좀 속했던 얘기들을 이게 그 다 나오게 되니까 참 편한 것 같고 저랑 좋습니다. 같이 얘기하시면 그래도 많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재밌게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끝나고 가시기 전에 제가 이걸 꼭 여쭤볼게요. 그 정치인이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행정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선출직 공무원증이 공무원이고. 있으니까. 네. 정치인이자 행정가인 그 황인호라는 사람의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이게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정말 훌륭한 이게 그 목민관이 되어서 정말 이게 그 항상 이게 그 좀 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하나의 그 전형으로서 우리 동구를 이게 그 새롭게 한번 이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의회에 있을 때도 밤 12시에 하나고서 이게 그 항상 이게 그 글을 쓰고 많은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 이게 그 최고 의회상, 최고 의장상 다 이게 거머졌던 것이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단체장으로서 그러한 이게 그 최고 우리가 이제 그 구청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쉽게 질문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박정현 청장님 이제 방송 나오셨을 때는 일단은 대덕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대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전시장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라고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황인호 청장님은 이제 목민관 하셨으니까 목민관이 이제 뭐 지금도 목민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전시장도 목민관인 거고. 예. 그렇죠. 네. 아니면은 대선 대통령도 결국은 아유. 네. 올해 이게 그 계급장이나 완장에 연연하지 않을까요? 목민관으로서 이게 그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은근슬쩍 비껴가시는 것 같고. 참고로 이장우 의원께서는 그냥 나중에 무협소설 쓰신다고 했나요?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그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꼭 그 뜻하신 그런 구정을 동구에 펼치셔가지고 많은 동구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인이자 행정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나 해주세요. 네. 여기 1번 카메라 보고 네. 같이? 인사하세요. 네. 같이요? 뭘 다 같이요. 그냥 먼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들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방송은 팟캐스트로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다시 오겠습니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